안녕하세요. 하이스토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영국의 왕이자 중세 기사도를 상징하는 인물인 리처드 1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1세는 1157년 잉글랜드의 왕 헨리 2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헨리 2세는 여성 편력이 심했으며 이로 인해 헨리 2세의 왕비인 엘레아노르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고 막대한 군사적 지원을 하며 자신의 아들들에게 반란을 하도록 부추기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반란이 실패하면서 그녀는 헨리의 병사들에게 붙잡혀 반구금 생활을 하게 되고 자신의 어머니인 엘레아노르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는 다른 형제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훗날 그가 반란을 일으켰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리처드가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구출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를 반란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결국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이 벌어지던 1189년 아버지 헨리 2세가 사망하면서 그녀는 풀려나게 되고 리처드는 1189년 9월 30일 잉글랜드 왕관을 쓰게 됩니다. 리처드가 즉위하고 나자 엘레아노르는 정치에 관여하였으며 그녀는 리처드가 3차 14군 원정을 떠나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 실질적으로 왕국을 다스리면서 리처드의 왕좌를 지켰습니다. 이후 원정에서 돌아오던 리처드가 오스트리아 공작에게 구금되자 몸값을 주고 그를 호위해 잉글랜드로 데려온 인물도 그녀였습니다. 리처드가 국내 정치에 소홀했음에도 그가 전설적인 왕으로 미화된 이면에는 그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왕이 된 리처드에게는 오직 한 가지 야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1187년 살라딘의 예루살렘 점령으로 발생한 십자군 전쟁의 수장으로 참전하는 것이었는데 리처드는 아버지가 남긴 재물들을 처분하고 몇 가지 직책을 팔아 정예 기사들을 모은 뒤 1190년 성지항에 십자군 원정길에 오릅니다. 리처드 1세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한 프랑스의 왕 필립 2세 십자군은 옛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로를 따라서 소아시아로 넘어가 아크레에서 함유한 뒤 이슬람군과 충돌하게 됩니다. 아크레 전투는 십자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지만 무리한 프랑스의 왕 필립은 병에 걸리게 되고 그 병을 핑계로 자신의 나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에 그는 프랑스로 귀국하자마자 리처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프랑스에 있는 리처드 왕의 영토를 조금씩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십자군은 프랑스의 왕 필립 2세가 없었지만 리처드 1세로 인해서 아르수프에서 큰 승리를 거둔 데 힘입어 1191년 9월 7일에는 요파를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두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에 접근했지만 끝내 예루살렘을 탈환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군이 연합군의 성격을 띤 군대이면서 각국의 군대가 자신들의 입원을 위해 격렬한 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군의 예루살렘 공격은 계속 진행되었으나 문제는 예루살렘 탈환 후 왕을 누구로 세울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리처드는 자신의 봉신인 위진양을 후보자로 내세웠지만 이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지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코라도는 죽음을 당하게 되고 모든 사람은 리처드의 지시로 코라도가 살해되었다고 믿게 됩니다. 이로써 연합군으로 시작된 십자군은 와해되어 리처드의 잉글랜드 군만이 남게 됩니다. 리처드는 이후 1년 동안 예루살렘 탈환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매번 적장 살라딘의 공세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양쪽 모두 성과 없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을 때 리처드에게 프랑스의 왕 필립 2세의 침공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1192년 9월 결단을 내린 리처드는 대치하고 있던 이슬람군의 살라딘과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협정 내용은 십자군이 아크레와 좁은 해안 지역을 계속 보유하고 그리스도교 순례자들이 성지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3차 십자군 원정은 리처드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끝나게 됩니다. 휴전협정 후 리처드는 프랑스의 눈을 피해 잉글랜드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이용하지만 1193년 1월 그는 폭풍으로 인해 베네치아 부근의 해변에 가까스로 상륙하게 됩니다. 이후 육로를 이용해 노르망디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오스트리아의 영토를 통과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레오폴트 공작은 십자군 당시 리처드에게 받은 수모로 인해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신분을 위장한 뒤에 은밀하게 빠져나가도록 지시했으나
빈에서 레오폴트 공작에게 발각되어 사로잡힌 리처드는 도나우 강변 듀른슈타인에 있는 공작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리처드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보고를 받았던 친성 로마 제국의 하일리히 황제는 리처드의 신병을 자신에게로 넘겨받고 미연의 위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하일리히는 리처드를 필립 2세에게 넘기겠다는 협박과 함께 15만 마르크라는 막대한 몸값을 잉글랜드에 제시하게 되고, 아울러 주종관계를 확인시키기 위해 리처드의 왕국을 일단 친성 로마 제국에 양도했다가 본토로 되돌려받는 절차를 밟도록 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리처드를 자신의 봉신으로 만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1194년 2월 리처드는 본국에 있던 그의 어머니 엘레아노르가 몸값을 보냄에 따라 석방됩니다. 그러나 하일리히의 계획으로 리처드는 엄청난 재정적인 출혈과 함께 거의 세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자신이 왕좌를 비운 사이에 동생 존에 의해 국내에서조차 왕권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간 리처드는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4월 17일 다시 한번 즉위식을 올렸으며, 그리고 채 1개월도 되기 전에 프랑스의 영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르망디로 떠나게 됩니다. 그 후 5년 동안 그는 잉글랜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리처드가 프랑스로 원정을 떠나 있는 동안 잉글랜드의 통치는 최고 사법관이며 캔터베리 대주교인 휴버트 월터가 맡고 있었는데, 사실 리처드 시절 내정에서의 성과물들은 모두 휴버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주요 업적 중에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한 수입과 동산에 대한 최초의 세금 징수, 리처드의 보석금을 위한 25%의 세금 징수, 최초로 도량형의 일반 표준 수립,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의 재평가, 그리고 봉건적인 제도의 수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휴버트가 아닌 리처드의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편 국내 문제를 휴버트에 맡기고 프랑스로 건너간 리처드는 1194년 7월의 프레트발 전투에서 1198년 9월의 쿠르셀 전투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왕 필립을 괴롭히지만, 그러나 리처드는 지나친 탐욕과 만용으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리모즈 자작의 영지에서 한 농부가 황금을 발견하게 되는데, 리처드는 자작에게 황금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를 하고, 이에 자작은 그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무시를 당한 리처드는 병사를 동원해 샬리에 있는 자작의 성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게 되고, 한참 병사를 지휘하고 있던 리처드의 어깨에 화살이 박히게 됩니다. 이에 리처드는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병사들을 지휘하여 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한 어깨에 입은 상처가 악화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리처드는 1199년 4월 9일 자신의 야전 막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후대에 남긴 이름에 걸맞게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재물을 탐하다가 자초한 죽음이었습니다.